안녕하세요, 도근양입니다. 저희가 8시부터 시작하게 돼 있어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프로그램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희는 아이디어를 기획으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만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이런 아이디어를 막 보내주시면 그 날 것 그대로의 서비스를 받아서 저희가 기획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서비스 아이디어를 주시면 11년차 서비스 기획자이자 프로덕트 오너로서 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기술들을 가지고 막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하는 이 강의는 사실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 예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식도 예능이 있고 역사도 예능이 있고 기획도 예능이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으로 예능을 만든 거고요. 저희가 꽤 즐겁게 저희 지식을 막 얘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으시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유익한 교양 예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도 그래서 3번째 시간 되게 즐겁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사전 신청자분들이 꽤 많아요.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주로 선정을 하고요. 너무 이제 줄 한 줄로 돼 있는 건 사실 선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구체성이 좀 있거나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신 분들한테 많이 저희가 선정을 해요. 내용도 엄청 깊게 막 달아주시고 막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 방송도 잘 봤어요 이런 것도 써주시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하겠죠. 오늘 아이디어는 좀 내부에서 먼저 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최 측의 농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주최 측의 농간 맞고요.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주최 측의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주최 측의 아이디어를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주최 측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할 건데, 먼저 제가 개념 하나를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단어가 낯서시다. 그럼 아직 온라인 바닥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제휴를 얘기하거든요. 제휴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다른 서비스에 뭔가 연계를 할 때, 그리고 저희가 리워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을 우리 블로그에다 옮긴 다음에 거기서 구매가 일어나면 나한테 리워드 돌아온다. 그런 거 저희가 통칭해서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거를 왜 오늘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아이디어가 이 단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오늘 아이디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교육 사이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육 사이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사실 맞는 클래스 고르기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한 군데에 다 모아서 가격 비교도 하고 필터링 해가지고 필터도 찾아가지고 원하는 강의를 바로 찾아서 이거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이거의 핵심 주제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여러 사이트에서 후기, 강의 정보, 강사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오겠죠? 그리고 이거를 필터를 할 수 있고요. 링크를 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더 지나가면은 결제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네, 요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으세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메타 서비스라고 하고요. 메타라고 부르는 분도 있고 리퍼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순하게 내부적으로는 그냥 뭔가 정보만 모아가지고 그 정보를 보여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은 대표적으로 2가지 큰 모델이 있습니다. 가격 비교, 모델 2, 홈쇼핑 모아예요. 차이가 뭔지 아실까요? 가격 비교 사이트는요, 일단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 있음. 홈쇼핑 모아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생겼죠, UI적으로는. 위에 헤더가 이렇게 홈쇼핑 모아가 있고, 여기 그쪽 사이트. 그리고 여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사이트가 없고 여기에는 그냥 다 가격 정보랑 사이트 명별로 이렇게 막 비교해 놓은 정보 있고, 얘를 눌렀을 때 그때 그쪽 사이트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2가지 모델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해서 만들어요. 어떤 메타 사이트가 되든. 차이가 뭐냐면 이만큼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상세 페이지를 보여줄 만큼의 정보를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만큼의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쪽 사이트로 갈 수 있는 URL 정보 정도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모아놓은 링크 페이지들은 뭐 초창기에 홈쇼핑 모아도 그랬지만 다 상품 정보가 거의 없고 되게 메인 페이지 하나에 지금 시간별 핫딜 같은 것들만 딱 보여주고 이거 정보를 수집을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대부분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 비교 같은 데서는 끌어오겠죠. 데이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화면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메인에 딱 들어가요. 그럼 상품이 막 꽂혀 있어요. 어디가 됐든. 그러면 이 상품에 꽂혀 있는 정보가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DB에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DB에 필요한 최소 정보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아까 그 그림대로라고 하면은 필터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상품별로 상품의 태그값 있어야 될 거고 상품의 가격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강사 정보, 아까 그거죠? 그리고 상품의 후기, 이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거 여기에 이제 유닛으로 뭐 이렇게 보여줄 때 여기 리스트에 있고 가격 정보에 상품명에 강사명에 가격에 여기 밑에 후기 몇 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보를 최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메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오냐가 하나는 가격 비교 방식, 하나는 홈쇼핑 모아 방식이라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가장 흔한 방법은 1번이 크롤링이죠. 스크래핑. 2번이 API 연동. 자, 여기서 저희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내용이 평소보다 많이 딥해지네요. 왜냐면 이게 사실 되게 단순하게 생긴 거라서 그래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이게 모아놓은 지식정보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없는 정보를 어떻게 끌어다가 만들어 놓을 것이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끝나야 돼가지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크롤링으로 가지고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뭐 파이썬 배우신 분들 많으시죠? 파이썬 처음 배우면 저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크롤링이에요.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화면에 있는 정보를 긁어오는 방식이거든요. 저희가 여러 개 모으려고 했던 그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한 땀 한 땀 엑셀에다 정리를 하는 거를 크롤링 봇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강의에, 어떤 강사명에, 어떤 얼마 가격에 그거를 계속 현재 시점별로 계속 가지고 와서 우리 DB에 쌓아주는 방식이 크롤링. API 연동은 뭐냐면요. 우리 DB로 저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전화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놔요. 여기 듣는 사람, 받는 사람 있으면 이 실전화로 막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DB에 저장할 수 있는 실전화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여러 개를. 그러면 이 사이트들에서 우리 실전화로 상품은 뭐고요, 우리 강사명은 뭐고요, 가격은 뭐고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를 API 방식이에요. API. 자, 그러면은 지금 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만약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각 사이트들을 가가지고 자, 우리 API를 만들었으니 이 모든 교육 정보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은 개발해줄 곳이 한 군데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 메타 아니면 이런 리퍼럴 사이트를 만들 때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크롤링이에요. 저런 정보를 크롤링하는 게 저작권의 침해는 아닌가요? 네, 저작권 침해예요. 제가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사실 안 되지만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로 계약 없이 크롤링하게 되잖아요. 그럼 소송 걸릴 수 있어요. 일단 계약은 해야 되는데 API보다는 크롤링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크롤링은 내가 고생하면 되는 거고 API는 쟤네가 고생해야 되거든요. 같이. 그럼 당연히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크롤링이 그나마 처음에 시작할 때 낫다는 거라서 계약은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법령이 있냐면 크롤링을 하는 거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아까 그 나온 것 중에 회사들 있잖아요. 뭐 타링, 클래스 101 이런 회사들이 자기네 거든 자기네 거가 아니든 이 DB를 생성하기 위해서 되게 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DB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들어갔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은 타링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101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은 따로 있잖아요. 이거 사실 저작권은 타링이나 클래스 101이 갖고 있지 않아요. 클래스 101이나 타링이나 사실은 오픈마켓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서비스들이 다 자기네가 손수 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 강사 선생님들이 사실은 저작권자예요. 근데 이 저작권자가 여기에 등록을 했지만 타린과 클래스 101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강사들을 모집을 하고 여기에 DB를 쌓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크롤링 해가면 사실은 불법이라는 편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을 서로 만약에 해서 야, 너네 사이트에서 우리가 크롤링 해갈게 라고 합의가 되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들 해요. 정책 설계 시에 이런 거 고려하냐고요?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기획이 재밌는 게 고려를 안 하는 게 없어서 재밌는 거거든요. 제약 조건이 엄청 많은 거에서 거기서 저희가 뭔가 대안을 찾아내는 거니까 그게 기획의 꽃입니다. 자, 그러면 크롤링하고 API 방식에서 우리는 당장 시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일단은 크롤링이에요. 그럼 크롤링을 어떻게 잘할 거냐가 첫 번째 관건일 거고, 그럼 개발자가 잘 해와야 될 거고, 크롤링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 비즈니스적으로는 크롤링에 대해서 사용 계약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 크롤링을 잘 개발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크롤링 잘 개발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쪽 사이트에 부하를 안 일으키고 가져와야 된다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그러니까 크롤링을 너무 자주 너무 헤비한 데이터를 다 끌고 오게 되면 그쪽 사이트에 트래픽이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롤링을 잘 개발하는 거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일단은 계약이 잘 되어 있다면 이제 잘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은 크롤링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정의가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정의가 왜 필요하냐? 저희 화면에서는 아무리 다 다르게 가져온 정보라도 올바른 똑같은 규격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쪽 화면에서 필요한 정의된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똑같겠지만 상품, 대표 이미지, 가격, 강사명, 후기, 리스트. 여기서 가져오기 제일 부담스러운 건 뭘까요? 제일 부담스러운 거. 얘예요, 얘. 얘는 한 개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경되는 걸 그냥 계속 업데이트를 치면 될 것 같아요. 업데이트 해오면서 가져오면 돼요. 얘는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건지에 대한 저희가 정책이 있어야 돼요. 계속 긁어서 그때그때 한 방에 가져올 건지 아니면 신규로 늘어나는 것만 계속 가져올 건지 뭐 그런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화면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있었죠. 필터링을 하고 싶대요. 자, 근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고 나머지는 구조가 다 달라요. 여기 질문 주셨는데 내 사이트를 누가 계약 없이 함부로 크롤링하는 걸 탐지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개발까지는 정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탐지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걸르고 있거나 봇이 크롤링하는 걸 아예 원초적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걸리면 소송을 그 자료 가지고 소송을 하거든요. 누가 어떤 봇이 어느 서버에서 긁어갔는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려. 탐지할 수 있어요. 막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럼 데이터 정의를 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사이트의 가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얘가 그냥 필터링 기능과 모든 강의를 다 집어넣은 게 의미가 있을까? 왜냐면 그건 너무 복제하기가 쉬운 가치잖아요. 크롤링을 하는 사람이 전국에 파이썬을 배운 사람들이 수천 수백 명이 뭐야? 그냥 대부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도전하려면 얼마든지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더 가치 있게 하려면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데이터 정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비스가 무엇을 가치를 줄 것인가가 정해져 있어야 이것만 가지고 올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져올 건지 아니면 없는 정보를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요. 없는 정보가 대표적인 게 저는 이 필터링일 거라고 생각해요. 화면만 다 긁어오게 되면은 카테고리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저희 뭐 가격 비교? 이런 데서도 다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문제인데 우리 눈에는 카테고리명이 보여요. 원피스, 반팔 원피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 이미지, 가격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카테고리가 보이는데 얘가 반팔 원피스라고 해가지고 얘를 딱 가져와서 우리 쪽에 반팔 원피스 카테고리로 딱 매칭시키려면 이거 지금 우리 교육 사이트니까 교육에 맞춰서 하면은 여기 제목에 엑셀 11 완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를 딱 크롤링 해가지고 가져온 텍스트로 얘를 엑셀의 카테고리에 자동으로 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사이트 이름이 비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엑셀을 걸러내서 우리 엑셀 카테고리라는 거랑 매칭 태깅을 시켜서 나중에 필터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면 크롤링해서 쌓아놓은 정보 외에 우리가 추가로 데이터 세팅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사이트마다 카테고리 정의도 다르지만 매칭시킬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화면에서 긁어왔잖아요. 화면에서 긁어오는 정보의 위치도 다 다르고 그거를 완벽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API로 받을 때는 너네 1번 카테고리가 우리의 10번 카테고리야 매칭시켜줘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우리가 크롤링으로 가져올 때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정보를 뭔가 더 세팅을 해야 돼요. 이 필터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옵션이 나오죠. 누가 할 거냐. 여기서 참조해야 되셔야 되는 사이트는 제가 생각했을 땐 수기 세팅의 귀재 넷플릭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추천을 진짜 잘할 수 있는 거는 그 강의 납품처의 사람들이 모든 필터에 들어갈 항목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필터링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앉아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태깅을 막 미친 듯이 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도 강의를 막 끌고 왔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필터링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치 있을 만한 정보를 우리가 직접 세팅해서 막 만들어서 필터링하면요. 이 강의는 남의 거지만 그 추천 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정보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를 제공해주는 우리 거가 돼요. 그래서 핵심은요. 크롤링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서 우리 정보가 뭐가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핵심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1단계 메타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뿌려주고 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뭔가 리스트를 뿌려주고 다 보내버리니까 이게 가능한 건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돈을 보통 어떻게 버냐예요. 돈을 어떻게 버냐. 어떻게 버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대형 사이트들은요. 대부분 이커머스들이 어필리에이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리스트에 클래스 101, 타링, 패스트 캠퍼스가 막 이렇게 다 꽂혔으면은 여기에서 링크를 타고 클래스 101, 타링, 패스트 캠퍼스 사이트를 갈 때 특정한 어필리에이트 리퍼럴 값을 갖고 가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코드를 가지고 가요. 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결제까지 저희가 보통 이게 전환이 돼서 이제 다 결제가 일어난다. 그럼 결제 완료 페이지에서 이 값을 저장을 해줘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수료를 줘요. 이거 중개료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커머스의 중개를 얘기하는 건 판매자가 결제 수단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형태인데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 쪽으로 채널에 트래픽을 모아줬으니 여기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겠다라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약간 구조를 만들기 나름인데 계약할 때 우리는 결제 완료 단위로 수수료 안 받을래. 우리는 트래픽 다 받을래. 해서 C2C로 클릭당 다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얘가 광고판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결제 완료 기준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거가 된다? 그럼 얘는 가격 비교가 돼요. 이게 가장 흔한 형태가 돼요. 다시 정리해보면 UI로 한번 그려볼게요. 전 UI를 잘 그리지 않는데 일단 메인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검색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상세, 상품 상세에 해당하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뭐 마이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들어가냐? 메인은 우리가 크롤링 열심히 해서 가져온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뭔가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상품들을 더 뿌려요. 여기서 좀 더 비즈니스 발전시키면은 판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은 우리가 열심히 크롤링해서 온 데이터에 우리가 필터들을 더 할 수 있는 태깅들을 엄청 많이 달아가지고 이 필터 값을 만들어서 검색을 해줘요. 여기서 더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추천까지 할 수 있겠죠. 추천하려면 개인화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앞에서부터 회원이 있었어야겠고요. 네, 여기서 상품 상세 들어가면은 이 상품 상세는 1번과 2번이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많이 받아온 것 같으면은 받아온 데이터 중심으로 상품 상세 뿌려주면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헤더
여기 위에만 우리 이름 보이고 이 밑에는 그냥 그 사이트 보이게 만들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화면 내에서 결제까지 막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제까지 다 해서 결제 완료 페이지가 딱 되면 이 화면에 이 겉껍데기, 이 헤더를 싸고 있잖아요. 이 여기에서 결제 완료에 대한 값을 저장을 해놔요. 이 특정 회원의 이 상품의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었다라는 값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이 도달했었다는 값을 기준으로 우리 마이 페이지에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취소는 모를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도 반대로 얘가 취소됐는지 알기 위해서 나중에 이 페이지 내에서 취소가 일어났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방식으로는 정확하게 측정은 안 돼요. 실제 정말 제대로 취소가 됐는지는. 여튼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의 형태입니다. 스텝 1은 보통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메타 서비스의 스텝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서비스를 모을 건지를 정리를 하면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값들을 정의를 하고 비즈니스로 어떤 크롤링을 해올지 사이트들이랑 계약을 한 다음에 크롤링 개발을 해가지고 잘 개발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오고 우리가 더 가치 있게 보여주고 싶은 정보는 우리가 추가로 생성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걸 기준으로 메인, 검색, 상품 상세, 마이 페이지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만드는데 이 중에서 상품 상세에서 결제 완료 페이지에 도달했던 걸 기준으로 우리는 수수료나 CPC 광고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 페이지까지 들어갈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크롤링도 만약에 로그인 정보까지 받아오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 페이지에서 더 뎁스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뱅셀처럼. 뱅셀도 전형적인 크롤링 사이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뱅셀에 로그인 패스워드를 이렇게 딱 정보를 넣어두면은 그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해당하는 사이트에 크롤링 봇이 가가지고 대신 로그인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불러와요. 그럼 우리 마이 페이지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고객들한테 우리 사이트에 그 각 사이트별 로그인 패스워드를 다 입력해주세요 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로그인을 각자 해서 정보값들을 받아와가지고 마이 페이지에 뿌려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스텝 1. 되게 장황하죠. 근데 이것까지만 했을 때 사이트가 잘 되잖아요? 그럼 스텝 2로 넘어갑니다.